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법. 조 디스펜자.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마음과 물질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관념에서부터 마음과 물질은 분리될 수 없다는, 즉 마음은 물질이고 물질은 마음이라는 양자 모델까지 살펴보았다. 당신이 과거에 그토록 변하려고 노력했어도 잘 안 되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사고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항상 외부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맡은 일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면 군사를 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행복할 텐데 라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모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 만약 이랬다면 정말 그렇게 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사고방식이다. 시공간의 경계 밖에서 당신의 마음, 생각, 느낌, 그리고 존재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시간에 앞서 변할 수 있고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것이 단순히 내가 되어버린 습관을 깨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는 깨달음이었다. 나의 감각을 극복할 때, 내가 결코 과거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걸 알 때, 몸, 환경, 시간을 뛰어넘는 삶을 살 때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모든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지성은 당신을 놀라게 하고 또 기쁘게 할 것이다. 우주지성이 바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다가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마음을 바꿀 때 삶이 바뀐다. 2장 브레이킹 첫 번째, 환경을 넘어서기. 지금까지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을 살펴보았다. 관찰자가 하나의 전자를 에너지 파동에서 입자로 붕괴시키는 것만으로 아원자 세계에 영향을 주어 특정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살펴보았다. 이제는 당신도 내가 언급했던 양자역학 실험들을 믿을지 모른다. 아원자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의식과 에너지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를 의식이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을 입증한 실험들 말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이 삶에 실제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내 마음이 현실에 영향을 끼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내가 전자를 붕괴시켜 새로운 경험이라는 특정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당신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 경험들을 창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이 책의 목표는 생각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여전히 의심이 들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곧바로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가능성만이라도 열어두기를 바란다. 판에 박힌 삶. 만약 이 패러다임을 가능한 일로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매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낀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 상황들은 똑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감정에 부합하는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을 쳇바퀴 속의 다람쥐에 비유해보자. 어떤 문제에 대해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계속 생각한다면 똑같은 유형의 어려운 상황을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애초에 그 문제들을 만든 게 당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문제들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처음 문제를 만들어내던 때의 그 익숙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다시 떠올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정말 실제처럼 느껴질 것이다. 지금 마주한 상황에서 이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낀다면 그 특정한 현실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어지는 몇 개의 장에서 변화하기 위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환경, 몸,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세 가지, 바로 환경, 몸, 시간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집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환경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몸에 기억된 느낌들보다 더 커져야 하며 새로운 시간선에서 살아야 한다. 변화를 원한다면 특정한 환경, 몸, 시간에 존재하는 지금의 나보다 나은 이상적인 자아상을 머릿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이상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신도 앞으로 소개할 개념과 테크닉을 습득하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장에서 몸과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이다. 기억이 내부 환경을 구성한다.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계속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런 습관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생각과 감정의 시작점인 뇌에 대한 이야기로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다. 최신 신경과학 이론은 우리의 뇌가 주변 환경을 통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반영하도록 조직되었다고 설명한다. 살아가면서 지식과 경험의 형태로 접하는 모든 정보는 뇌의 스냅스에 저장된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건, 시간대를 달리하며 살았거나 다녀본 장소, 그리고 인생을 통틀어 받아들인 무수한 경험들 모두가 뇌에 저장되어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해온 수많은 동작과 행동도 우리 뇌의 복잡한 주름에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사람이나 사물과 한 개인적인 경험은 모두 말 그대로 뇌를 구성하는 뉴런, 신경세포에 반영된다. 특정 장소와 시간에 경험한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 모든 기억들을 통틀어 외부 환경이라 부른다. 대개 우리의 뇌는 각자의 환경, 즉 개인적인 과거의 기록이요, 살아온 삶에 대한 반영이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동안 일상적으로 세상의 다양한 자극과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우리의 외부 환경은 뇌의 다양한 회로를 활성화한다. 거의 자동적인 반응의 결과로 우리는 각자의 환경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들면 뇌 속에 이미 깔려있는 익숙한 신경세포망이 활성화된다. 결국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한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이 자신의 현실을 결정한다면, 그리고 똑같은 생각, 환경의 산물이요 반영인 똑같은 생각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매일 똑같은 현실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면의 생각과 느낌은 외부의 삶과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외부 현실이 내부 현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익숙한 기억이 똑같은 경험을 부른다. 매일 똑같은 사람들, 상사, 배우자, 자녀를 보고 똑같은 일, 출근길, 업무, 똑같은 운동을 하고 똑같은 장소, 단골 커피숍, 식품점, 직장에 가고 똑같은 대상, 차, 집, 칫솔, 심지어 당신의 몸까지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 그 기지의 세상에 익숙해진 기억들은 똑같은 경험을 재생산하도록 당신 마음을 상기시킨다. 사실상 환경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을 신경과학에서는 활동 중인 뇌라고 정의한다. 외부 세계와 관련지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우리는 동일한 마음의 수준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한다.
자신의 정체성은 외부 환경의 모든 것에 의해 정의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현실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양자장의 무한한 확률, 가능성 파동을 붕괴시키고 그 마음을 반영하는 일치하는 사건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여전한 현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당신은 그렇게까지 환경에 맞추어 생각하지 않으며 똑같은 현실이 그렇게 쉽게 재생산되지 않는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뇌가 과거의 완전한 기록이고 마음이 의식의 산물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항상 과거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억에 상응하는 뇌의 어떤 부분이 반응함으로써 당신은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뇌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바 있으며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기존 회로를 자동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양자 법칙에 따르면 당신의 과거는 이제 당신의 미래가 된다.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오직 과거의 경험들만 창조할 수 있다. 삶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뇌로 하여금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한다. 따라서 당신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창조할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대로의 삶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환경과 동일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당신의 감각은 당신을 동일한 현실에 연결하며 동일한 의식의 흐름을 일으킨다. 감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을 통해 입력한 모든 것은 현실에서 익숙한 모든 것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도록 뇌를 활성화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임을 알게 되는 것은 함께한 과거의 경험들 때문이다. 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개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등에서 통증을 느끼면 전날에도 똑같은 통증을 느꼈다는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이 특정한 시공간 차원 속에 있는 나를 기억함으로써 자신을 외부의 익숙한 세계와 연결한다. 우리는 과거를 반복한다. 매일 아침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떠올리게 하는 감각 정보로 현실과 연결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틀에 박힌 일들, 이제는 자동이 되어버린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해나가며 우리는 계속 과거의 자아에 연결된다. 똑같은 자리에서 잠을 깨고 평소와 똑같은 방법으로 옷을 입는다. 거울을 들여다본 뒤 자동적으로 샤워를 한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모습대로 머리를 다듬고 늘 하던 방식대로 이를 닦는다. 가장 좋아하는 잔에 커피를 따라 마시고 늘 먹는 아침용 시리얼을 먹는다. 늘 입는 겉옷을 걸치고 무의식적으로 지퍼를 올린다. 집을 나와서 익숙한 길을 따라 차를 몰고 출근한다. 직장에 도착해서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일들을 한다.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은 당신의 똑같은 감정 버튼을 누르며 당신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한다. 업무가 끝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식사를 하고 제일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를 본 뒤 잠자리에 든다. 이런 하루는 내일 또다시 반복된다. 하루 종일 우리의 뇌는 변화했을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며 똑같은 감정을 매일 경험하면서 어떻게 인생에 다른 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제한된 삶의 먹이가 되고 있다. 똑같은 일상은 매일 똑같은 수준의 마음을 재생산하고 있다. 양자 세계는 환경이 마음의 연장이며 마음과 물질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마음이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는 한 삶은 지금 모습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환경이 똑같고 따라서 생각도 똑같다면 양자 모델에 따를 때 우리는 지금 이상의 것을 창조할 수 없다. 입력한 것이 같다면 출력되는 것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을까? 해배 법칙과 상자 안의 삶.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며 똑같은 신경 패턴을 활성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과가 있다. 똑같은 마음을 재창조함으로써 똑같은 신경세포를 켜서 뇌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익숙한 현실에 반응할 때마다 현실의 습관적인 조건들에 걸맞게 뇌 회로를 고정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이다. 신경과학에는 헤베 법칙이라고 부르는 원리가 있다. 이 원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함께 활성화된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이 강화된다. 헤베 법칙은 똑같은 신경세포들이 여러 차례 함께 활성화되면 다시 발화할 때 함께 활성화되기가 더 쉬워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그러한 신경세포들은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한다. 고정된다는 것은 신경세포의 군집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주 활성화되어 장기간 지속되는 특별한 연결 패턴을 구성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신경세포망이 더욱 자주 활성화될수록 활동 경로는 더욱 강하게 고정된다. 결국 자주 되풀이하는 생각과 행동 혹은 느낌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굳어진다. 환경이 그 정도로 마음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그런 습관대로 살게 된다.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똑같은 감정을 계속 느낀다면 우리는 제한된 현실을 반영하는 제한된 패턴의 뇌를 고정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마음을 재생산하는 것이 더욱 쉽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반응은 뇌와 마음이 외부 세계의 특정 현실을 더욱 강화하도록 만든다. 외부 환경에 반응하며 동일한 회로를 활성화할수록 우리는 뇌를 자신의 개인적 세계에 맞게 구성하게 되고 삶의 조건들에 신경화학적으로 얽매이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상자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뇌는 제한된 신경회로들만을 활성화하여 특정한 정신적 서명들만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명을 우리는 자신의 성격이라 부른다.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신경 습관화의 결과 내부 마음과 외부 세계라는 두 가지 현실은 거의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이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삶과 하나로 합쳐진다. 객관적인 세계는 이제 주관적인 마음의 인식에 의해 채색되고 현실은 계속 그 인식을 따라간다. 당신은 꿈의 환영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런 함정에 빠진다. 이 함정의 깊이는 생각보다 훨씬 깊다. 여기에 빠지면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와 느낌도 반복적이 된다. 환경의 노예가 되어 형성한 습관이 곧 당신이 된다. 생각은 삶의 조건들과 똑같아지고 당신은 양자 관찰자로서 특정 현실 속에서 그러한 환경을 재차 3차 확인하는 마음을 창조한다. 당신이 하는 일은 기지의 변하지 않는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것이 전부이다. 우리는 외부 환경의 결과물이 되었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아닌 외부 환경이 통제하도록 허락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 속 빌 머레이와는 다르게 우리는 삶의 끝없는 단조로움에 맞서 싸우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매일 깨어나면 똑같은 하루가 되풀이되는 것을 깨닫고 이미 알고 있는 삶을 단조롭고 지루하게 사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의미 있게 살기로 결심한다. 옮기니.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반복되는 고리에 가둔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고리를 만든 것은 바로 나이다. 내가 이 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것도 나의 선택에 달렸다. 현실에 대한 양자 모델은 삶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나의 성격을 만들기 때문이다. 나의 개인적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성격이다. 따라서 새로운 개인적 현실,
즉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면 새로운 성격을 창조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결국 변화한다는 것은 나의 현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더 크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환경보다 큰 꿈을 꾼 사람들. 환경을 넘어서서 나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기 전에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당신은 현재 현실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윌리엄 윌리스, 퀴리 부인, 마하트마 간디, 토머스 에디슨, 잔다르크와 같이 현실보다 더 크게 생각한 위인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양자장 속의 잠재성으로 존재하는 미래 현실을 마음속의 하나의 이상으로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비전은 감각을 초월한 마음속 가능성의 세계에 살아있었고 그들은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꿈이나 비전,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미래의 운명을 믿었고 그것이 마음속에 얼마나 생생한지 마치 그 꿈이 이미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다. 그들은 운명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맛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지만 꿈에 몰입한 나머지 그 시간이 되기도 전에 그 잠재 현실에 맞춰 행동을 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리던 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초반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의 식민 통치 모토는 인도 국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사기를 꺾어놓으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간디는 인도 국민의 삶 속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현실을 믿었다. 그는 불멸의 확신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자유, 평등, 그리고 비폭력을 지지했다. 간디는 모든 이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영국의 압제 아래 있던 당시 현실은 매우 달랐다. 그 시대의 일반적인 믿음은 그의 희망이나 염원과는 정반대였다. 그가 처음 인도를 변화시키려고 할 당시 자유의 경험은 현실과 멀었지만 그는 그러한 표면적인 어려움이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도록 흔들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아무리 살펴봐도 외부 세계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간디는 자신이 처한 환경 조건들이 자신의 존재 방식을 통제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믿던 미래가 아직 감각으로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생생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믿음과 다른 방식으로는 살 수 없었다. 그는 물리적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삶을 끌어안았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이 현재의 환경 조건을 변화시키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노력으로 현실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도와 일치할 때, 행동이 생각과 일치할 때, 마음과 몸이 함께할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역사의 거인들, 무모한 꿈을 꾸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운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 그들은 바라던 미래가 아직 감각적 징후나 물리적 증거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집중하는 미래 현실을 날마다 떠올렸다. 그들의 마음은 현재의 환경을 앞서 있었다. 환경이 더 이상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의 거인들은 그들의 시간보다 앞서 있었다. 이러한 위대한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그릴 줄 알았다. 이들은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했다. 실제로 그들은 완전히 비현실적이었고 그것은 그들의 꿈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생각과 행동, 감정 속에 품은 사건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 현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무지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비전을 허튼 소리라고 비난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비관론자들이 옳을 수도 있다. 미래 현실에 대한 비전은 감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감 너머의 현실에 존재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잔다르크는 무모하고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녀의 생각은 당대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고 따라서 그녀는 당시의 정치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비전이 현실로 드러나자 그녀는 곧 고결한 존재로 추앙받았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품는 것이 바로 위대함이다.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몸과 시간을 극복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간디의 경우 그는 외부 세계,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기분이 어떨지, 자신 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를 향한 꿈을 실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모든 요소들이 조만간 자신의 의도에 굴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역사의 모든 거인들에게는 마음속에 꽉 들어찬 이상이 있었고 그들의 뇌는 그 이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느꼈다. 우리도 생각 하나만으로 나의 현재 모습을 바꿀 수 있다.